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8월 22일 일요일입니다. 8월 23일 월요일부터 8월 27일 금요일까지 사실상 8월의 마지막 주 투자 전략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주시장 사실 월초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8월 5일 목요일부터 좀 계속적으로 좀 힘든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주가라는 게 하락만 하진 않기 때문에 좀 이번 주는 좀 반등이 기대된다. 그리고 또 반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시장 잠깐 되돌아보면요. 미국 시장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반등을 해줬고요. 또 역의 환율을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175원 정도까지 한 5원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이제 원달러 환율의 안정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어쩌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그런 기대감 살짝 가져봅니다. 물론 이게 현실이 돼야지 좋겠지만, 일단은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일은 조금 상승 출발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3060포인트 정도 종가였기 때문에 내일은 적어도 한 3070포인트 이상으로 조금 갭상승 출발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에 잘 버텨주면서 뭔가 반전의 좀 모습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주일 동안에 한 3150포인트 정도까지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타나줘야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나마도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이 정말 제가 이제 분석했던 지지선까지도 다 왔거든요. 3050포인트 정도 그래도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하루 만에 또 와버렸어요.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분석을 했는데 금요일날 또 하루 만에 와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정말 꼭 사수가 되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월요일 내일 이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발표가 있어요. 11일부터 20일까지 발표가 있겠죠. 그러면은 1일부터 10일까지는 이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지금은 사실은 기존은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수출은 잘 되고 있다. 아마도 또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수출주도 중심으로 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1130원, 40원 하던 시절보다 1170원대까지 막 높아졌으니까 수출주들은 오히려 이제 환율을 통한 환차익까지도 좀 기다려볼 수 있죠. 그래서 수출주들, 수출만 좀 좋게 나온다면 오히려 실적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을 하면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는 좀 부정적인데요. 국내의 수출주들의 실적은 더 좋아진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출주들의 수출과 함께 실적 움직임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8월 26일 목요일 날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통위에 대해서는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 5월부터 계속 좀 하루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8월 정도에는 사실 좀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좀 증가되고 있고 주시장도 워낙 좀 좋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금리 인상을 살짝 또 미룰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한국은행 어떻게 결정할지는 어쨌든 지나가 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금통위 움직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잭슨홀 미팅이에요. 잭슨홀 미팅. 여기 제가 이제 26일부터 28일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잭슨홀 미팅은 이번에는 27일 하루만 열리고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그만큼 사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좀 중대해졌고 이런 회의조차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점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이퍼링이라던가 이런 우려감 가지고 있지만 공격적으로 진행은 하지 못한다. 이것도 우리는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27일 날 이제
파월의장이 연설을 하는 게 어떤 내용으로 연설이 될지가 중요하겠지만 뭐 테이퍼링을 뭐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크게 악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가라는 게 정말 여기서 3200포인트대에서 3000포인트대 초반까지 200포인트 정도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8월 달에만 더 하락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뭐 더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주고 하락을 할 거예요. 최소한 100포인트 정도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뭐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던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은 좀 반등을 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뭐 지난 주에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말씀드린 부분 역외 환율 그래도 5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좀 공격적인 매도보다는 주 초반에 뭔가 좀 안정적인 움직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만약에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은 계속 이제 관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일 오전에 만약에 30분 정도 봤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시장도 갭상승을 하고 나서 좀 양봉을 유지한다. 그럴 경우에는 금요일의 저점 3049포인트를 손절선으로 좀 베팅을 해봐도 되는 날이 내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베팅을 한다면 지지라인 3049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이탈할 때 리스크 관리만 한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종목으로. 사실 이번 주에 정말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머리가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좀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이 페노션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해운 쪽은 제가 좀 업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끌리지는 않더라고요. 업황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걸로 이제 사실 반도체나 이쪽이 많이 얻어맞았죠. 제가 봤을 때는 해운주도 BDI 지수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뭐 계속 오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가져서 페노션은 일단은 좀 패스하고요. 외국인 순매수 2위 종목이 SK 하이닉스였어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그동안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을 괴롭혔죠. 8월 달에 엄청나게 괴롭혔는데 지난주에 4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래도 양호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매를 맞을 만큼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포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SK 하이닉스를 엄청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바닥에서 왜 매도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손절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주가 수준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적이에요. 여기서 접근을 할 때 뭐 정말 차트를 보시면은 99,800원 저점 조금 여유 있게 본다면 98,000원 정도 손절선으로 잡으면요. 손절가 짧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짧게 잡고 접근하기 가장 좋은 섹터가 SK 하이닉스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고요. 반등은 한 11만 5천원 정도까지 한 10% 정도 기술적 반등만 먹자. 그 정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도 물타기 가능해요. 물타기를 하고 물타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밀리면은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물타기를 한 걸로 10% 정도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대우건설 말씀드릴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업황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가장 없는 섹터가 건설 섹터입니다. 계속 지금 보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주간 단위로 계속 부동산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 시세 계속 나오죠. 뉴스들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없는 섹터가 건설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대우건설을 사실 한 10,000원 정도는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의 갔잖아요. 다시 또 근데 6,000원대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가격에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